3인의 전략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는 거는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로도 꽉 막혀 있는 느낌, 자연 답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STX 페노션 급등입니다. STX 페노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매각 본입찰에 CJ와 SK그룹이 불참하면서 인수전 흥행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주 동방강세입니다.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위 키워드는 아이폰 5S, 아이폰 매스 출시설입니다. 아이폰 5 매스, 아이폰 매스의 출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IT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마주옥 팀장, IBK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순영 연구원께 오늘 통신주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흐름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돋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한 4,9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준을 이제 초과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서 이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단말기 보조금 경쟁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 지분 매각이나 그리고 남산 그린빌딩 매각 등으로 인해서 일회성 이익이기는 하지만 이익이 좀 더 증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4분기 이익도 좋은 상황인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가운데 이제 2013년 1분기 역시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분기나 이제 이익 측면에서도 좋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이제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좋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이제 아이폰 5가 출시가 됐는데 아이폰 5가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인기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통신주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닌데 현재 시장 여건도 통신주 강세를 부추기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영업정지가 오히려 수익성 강화로 이어지는 일종의 좀 아이러니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전에 김순영 연구원이 아이폰 5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이폰 5S가 6월 달에 나올 것이고 아이폰 매스는 연말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또 나오더라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연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5가 그만큼 안 팔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마종 팀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 IT주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같이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최근 애플에서 여러 가지 기기를 동시에 좀 많이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애플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최고 경영진이 저가 스마트폰 개발 계획은 일단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애플이 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삼성처럼 중저가 기기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팀쿡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시장이 지금 최대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자신감을 좀 드러냈었고요. 이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중저가 스마트폰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출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중저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 약간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와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저가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는 그 고가폰에서 네. 좀 입지가 더 확고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미국 시장 문제가 아니고 뭐 중국이나 다른 시장은 문제여서 약간은 뭐 그렇게 뭐 삼성전자 입장에도 그렇게 반가운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저가 스마트폰 애플에서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애플의 사정이 좀 다급해졌다. 이런 루머가 도는 것 자체가 애플의 다급해진 사정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BOJ 무제한 자산 매입입니다. 뭐 얘기는 다 알려졌고요.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 2% 그리고 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선언도 했고요. 근데 시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뭐 그동안 엔화의 절하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돼 왔기 때문일까요? 이제 뭐 엔화가 속도 조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수영 연구원이 오늘 나온 내용 정리 좀 해주시고요. 환율 전망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BOJ에서 이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BOJ하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중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에서 2%로 상향하는데 이제 동의를 했고 이제 사이닝까지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식적으로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결론까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4년부터는 이제 무제한적인 자산 매입에 나서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BOJ 측면에서 봤을 때는 2개월 연속 양적 완화를 이제 발표한 것으로 지금 9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정부 정책이나 무역 수지 적자, 그다음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 기조를 뭐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속도에 있어서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이를 반영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나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통상 이제 3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금 수요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그 저지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그 주요 국가들이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결국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엔화의 이제 엔화 약세 기조의 속도 측면에서는 좀 완만해질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엔화가 이제 80엔 정도, 80엔 중반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모건스탠이나 외사에서는 이제 1분기까지는 95엔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도 83엔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90엔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완만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연말에 100엔까지 보고 있나요? 상당히 좀 그러면은 그 엔화가 추가적으로 많이 절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블룸버그는 이제 90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90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건스탠이나 이제 최근에 외사 쪽에서 이제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100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만약에 발표를 안 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푼다는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은 글쎄요 엔화의 약세 기조가 크게 조금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뭐 속도 문제는 있지만 엔화의 기조적인 약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우리 시장, 특히 이제 자동차를 비롯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한데 마주옥 팀장의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일본 경제가 조금 인플레이션으로 되고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엔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좀 약해진다. 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엔화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와서는 90엔을 넘고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이미 지목됐던 것들이 뭐 정부 경기 부양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 다 발표됐었고요.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를 이끌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엔화 약세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 속도 조절이 좀 일어난다.
이 속도 조절만이라도 일어난다면 최근 뭐 자동차 등 이런 국내 수출 업종에는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엔화 약세, 속도만 조절되더라도 영향은 훨씬 덜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저희 마감 60분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엔화 약세가 자동차주 수익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 이 점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지지부진한 장세입니다. 글쎄 뭐 수급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시장이 꼼짝마라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웩더독 현상 그리고 뱅가드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떤 목에 걸려 있는 상태로 계속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김순영 연구원은 글쎄 이런 흐름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웩더독 현상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수급이 그동안은 이제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역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부담이 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은 한 대략 9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출회될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25주에 걸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일평균 750에서 8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받쳐주지 않는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지수에서는 이제 도움이 결국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롱텀 쪽에서는 지금 한국 관련 펀드로 9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 수급적 그 하단은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담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를 내다본다면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950에서 2050 대략 한 203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내수주 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 측면과 또한 실적 측면이 둘 다 뒷받침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실적 4분기 이제 감익 우려 등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수급과 맞물리면서 조금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뭐 경기 측면에서는 뭐 긍정론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인데 수급이 지금 시장 발목을 잡고 있고 더욱이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걱정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빨리 실적 발표하고 어닝 시즌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시장의 힘을 기대해보는 변수, 중국 변수를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춘절도 이제 뭐 조만간 있고, 근데 뭐 춘절 효과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저희 마지옥 팀장이 중국 전문가시죠. 그래서 중국 얘기 좀 이모저모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뭐 춘절 효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뭐 춘절 같은 경우 소비 지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뭐 소비 지출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7.9% 정도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계속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정책 힘입어서 소비하고 투자, 생산 이런 것들이 모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출 역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8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경기의 경착륙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책 당국 역시 주식시장의 개혁 개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좀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IPO 같은 경우 수급 부담을 좀 연기하고 있고요. 기관의 증시 참여 확대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보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이 최근에 들어와서 인민은행이 여갈피 정책 이런 걸 펴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춘절 모멘텀이 뚜렷이 나타나긴 어렵지만 나타날 거다. 여기에 일단 베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최근 중국 주식시장 자체로만 보면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일시적인 조정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원래 중국 주식시장이 뭐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글쎄, 아직은 좀 빠른 걱정인 것 같긴 한데 지난달 중국 지표를 보면은 다 괜찮았는데 일단 물가가 좀 높게 나왔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이제 부동산주들 급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글쎄, 물가 이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걱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고요. 소비자 물가가 한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뭐 점점 확대되고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약간은 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금융 완화 정책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수준이고요.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는 뭐 대도시 중심 아니면 과열 지역 중심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도시화 정책이나 아니면 뭐 SOC 투자 이런 거 확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 지방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관련해서 이번 춘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뭐 기력을 잃은 시장, 뭐 중국 어떤 뭐 춘절이라든지 이런 중국 변수가 시장에 좀 구원 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